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지하철역까지 간다. 회사는 없지만 습관처럼 몸이 움직인다. 53세, 퇴직 6개월 차인 한 가장의 고백은 단순한 일상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중장년 남성들의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두려움과 외로움,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대변하는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퇴직이라는 말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쌓아온 역할과 정체성, 그리고 하루하루를 지탱하던 질서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이죠. 누군가는 쉬게 돼서 좋겠다고 말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보면 쉰다는 말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됩니다. 특히나 남성 가장의 경우 사회 속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정체화되어 온 시간이 너무나 길었기에 퇴직 이후의 삶은 마치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습니다. 출근 시간은 지났지만 시계는 여전히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등교하고 아내는 출근하고 텅 빈 집에 혼자 남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제서야 진짜 문제들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지하철역까지 양복을 입고 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한 외출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버티기 위한 의식이며 자신이 아직 사회인이라는 착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입니다. 양복이 아닌 자신이 입었던 역할을 잊고 싶은 거죠. 이런 모습은 결코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퇴직 이후의 삶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허무하고 혼란스러워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경제적 자산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일이라는 구조가 사라졌을 때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퇴직 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사례 하나. 아침형 인간에서 백수형 인간으로 55세에 퇴직한 김정훈 씨 가명는 평생 제조업체에 근무하며 매일 오전 6시에 출근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조기 퇴직 통보에 그는 이제 좀 쉬자는 마음으로 일단 회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첫 2달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지만 그 이후로 갑작스럽게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어요. 처음엔 TV도 보고 운동도 했는데 그게 다예요. 그는 결국 아침 루틴을 유지하기 위해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수입은 없지만 매일 갈 곳이 생기자 그는 다시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일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공간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사례 둘. 아내와의 거리가 멀어졌다. 퇴직 후 의외로 많은 이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가정 내 갈등입니다. 이철민 씨 57세는 퇴직 이후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어 좋을 줄 알았지만 오히려 충돌이 잦아졌습니다. 아내는 자신만의 루틴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그 흐름을 깨버린 거죠. 심지어 이제 집안일 좀 하라는 아내의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내가 아직도 남편이고 가정의 중심인데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결국 그는 퇴직 이후의 역할을 다시 설정하기 위해 부부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주방 요리 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역할은 고정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사례 셋. 퇴직 후 6개월 나는 다시 창업했다. 정순자 씨 56세는 공기업에서 퇴직 후 전혀 다른 삶을 선택했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커피 공부를 퇴직 직전부터 시작했고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서 동네에 작은 커피 트럭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손님이 다시 찾아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녀의 하루는 바쁘고 즐겁습니다. 수입도 물론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은퇴자가 아닌 커피를 파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커피 트럭 하세요? 라고 물으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다시 무언가로 불리는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이처럼 퇴직 이후의 삶은 누군가가 대신 짜주는 구조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설계하지 않으면 삶은 순식간에 공허로 빠져듭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일상, 그리고 정체성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퇴직 이후의 하루 루틴을 상상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양복을 입고 지하철역에 나가야만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이 아닌 스스로 만들어가는 하루,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가는 인생. 퇴직은 끝이 아니라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 전환이 두렵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내일의 루틴을 연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세요. 일하지 않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나는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여정은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은퇴 후에도 건강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은퇴 후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가 바로 건강입니다. 단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 건강을 잃으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온다는 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퇴직 이후 신체 활동량이 급감하면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도 빠르게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는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게 몸이 약해지고 병에 취약해집니다. 게다가 이 시기엔 사회적 고립도 겹칩니다. 회사라는 공동체에서 분리되면 사람들과의 접점이 현저히 줄어들고 이는 뇌 건강에도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은퇴 이후 사회적 활동이 급격히 줄어든 사람은 치매 발생률이 평균보다 1.5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퇴 후에도 생산적인 삶을 지속하려면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헬스장이나 마라톤을 떠올리기 쉽지만 꼭 그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규칙성입니다. 아침마다 30분 산책, 일정 시간에 맞춰 간단한 근력 운동, 동네 마실 같은 움직임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오늘도 나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몸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움직일 때 뇌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는 우울증 예방에도 큰 역할을 하죠.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가장 먼저 추천되는 처방이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둘째, 사람들과의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년퇴직을 하면 누구도 더 이상 나에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회식도 없고 회의도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자발적 연결입니다. 소모임,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자원봉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는 단지 외로움을 달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정서적 안정감, 존재감,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매우 강력한 심리적 버팀목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사랑과 대화를 주기적으로 나누는 사람일수록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늦고 스트레스 수치가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의미 있는 작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는 수익과 관계없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책을 읽고 감상을 기록하는 것,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해서 SNS에 기록하는 것, 손주에게 줄 수공예를 배우는 것, 동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까지 모두 해당됩니다. 중요한 건 목표가 있는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내가 왜 일어나야 하는지, 오늘 하루 어떤 계획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고 자존감도 더 안정적입니다. 이는 삶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건 은퇴 이후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루 일과를 짜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내가 직접 설정해야만 은퇴 이후의 삶이 의미 있고 건강한 삶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혹시 아직 퇴직 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루틴을 새로 설계해보세요. 이미 퇴직하신 분이라면 오늘 이 순간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첫날입니다. 양복을 입고 지하철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 불려야만 존재가 증명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르는 삶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강 연결 목표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나씩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생애의 첫 문을 여는 순간입니다. 그 문을 여는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